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 어제 CPI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크게 반등했다는 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뒤이어서 공탐 지수까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30을 계속 못 넘어서 아쉽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두려운 구간 안에서 3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4에 머물러 있는데 이에 이렇게 만족하다니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데에서 고무적인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딛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중립 구간으로까지 향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 자금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가 순 입출금량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함과 동시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순 입금이 되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가 위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니 이 순 입금량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금이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닐까요? 라고도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개선이 됐느냐 아니냐 지금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봐야겠죠. 일단은 거래소로 들어오는 양이 크게 줄었다는 거, 이전보다는 우리 시장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이 매도 압력이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은 나타나야겠죠. 다시 한번 이제는 막대가 밑으로 향하면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향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지까지 향후 며칠 동안의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는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ETF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둔 게 지난주 5거래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순출금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지난주 들어서부터는 약간씩 혼조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억 달러 조금 넘는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된 걸로 마감됐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들어섰는데 월요일에는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응을 하면서 기관들의 자금도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다시 한번 순유입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기 소폭으로 보이는 이 자그마한 막대는 아직까지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1,4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현지 시간 14일에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완료되면서 이 폭이 조금 더 커지는지 이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PI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반등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런 반등세 뒤에 또 기관들의 자금이 뒤이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의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위로 올라온 이후부터는 견조한 흐름 잘 유지해주고 있죠. 현재는 64,4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07% 소폭의 상승세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800달러 위로 성큼 올라왔다.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 1시간 전 대비해서도 다시 한번 위로 향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XRP 다른 코인들에 대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아침에 1.1달러 회복을 했었는데 살짝 그보다는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80달러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77달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와 이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장격들이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그 안으로 훈풍이 불어오기를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건지 전문가님 통해 의견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로 향하느냐 마느냐 새로운 또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전략이 더 중요해지겠죠.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측보다 대응, 추격보다 확인,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CPI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좀 시장이 후끈 달아오고 있는 느낌인데요. 오늘 또 어떻게 시장 흐름을 갈지 상승 시나리오부터 히든코인까지 오늘 하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 참 날씨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장마 시즌이 되면서 비가 쭉쭉 내리더니 이게 또 멈추면은 무더위가 찾아오고는 하죠. 우리 시장도 잠깐 비 내리는 그런 조금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살짝 거쳐가면서 점점 후끈한 분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낙관론을 조금 더 펼쳐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조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전문가님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조금 밤사이에 확 살아나는 모습이었죠. 지금 어제 CPI가 좀 중요한 지표 발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조금 맥을 못 쳤던 이유가 이 금리 인상의 이제 확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맞아요. 시장에 부정론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인데 다행히 이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고비를 넘겼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의 확률 또한 좀 내려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케빈 호시 청문회가 있었는데 케빈 호시 연준 의장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말 실수 없이 어제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네. 말 실수 없이 매파적인 분위기를 맞지만 그 이상의 그건 없다는 거에 시장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지금 그래도 반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ETF 자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케빈 호씨가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확실히 정말 신중한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말을 막 아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다행히 이 청문회 같은 경우 우리가 파월 의장 때도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면 실수가 또 시장에 맞아요. 반응을 주거든요. 근데 케빈 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되게 신중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우리 크립토 시장에 또 약간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이 크립토 시장이 관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도 미국과 이란은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 내주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너희 공격할 거다라고 또 협박하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또 차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당장은 지표 발표 좋고 그리고 케빈 호시 또한 크게 지금 기존과 다르지 않게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타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약간 다시 잡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 시의적절하게 지금 CPI가 너무 좋게 나왔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호재가 조금씩 들려오면서 기관들도 움직임을 조금씩 달리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ETF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기관들의 자금이 이 유입되는 게 언제 회복되느냐 이게 관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엔 기관들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건 ETF를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계속적으로 이제 6월 달에는 블랙록 쪽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ETF 쪽에서 유출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이런 자금들이 이제 스페이스X 상장도 있었고 저번 달에 이제 AI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갔다며 다행인 건 지금 그래도 AI가 뭐 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도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그 자금들이 조금씩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ETF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순유출이 나오다가 최근에 또 블랙록이 조금 사들였던 부분도 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완전한 복귀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재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ETF 순유치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 자금은 언제든지 촉매제만 있다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촉매제는 뭐가 되느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결국에는 뭐 지니어스 법안도 지금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클래리티 법안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기간 자금이 지금 선별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이 촉매제만 강하게 들어온다면 저는 7월 달 그리고 다음 달 8월 달까지도 저는 그래도 이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볼 거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도 지금은 상승 우위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클래리티 법안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좀 하락을 했고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정이 나왔던 이 자금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의 촉매제만 탁 터져준다면 저는 이 자금들이 완연하게 좀 이 크립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클래리티 법안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수정안이 발표가 되고 공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진전이 속도가 일어날 것이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플리마켓 예측치는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는 클래리티 법안의 예측치가 30%대까지 내려왔어요. 와. 근데 다시 50%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측 뭐 확신보다는 예측보다는 좀 대응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지금 어제 케빈 호시 청문회도 그렇고 전체적 분위기가 지금
살펴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티 법안이 지금 당장 통과가 돼서 바로 뭐 이게 서명이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1차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흐름만 나온다면 이 기관 자금들은 저는 좀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조금 속도가 붙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마냥 좋은 걸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가지고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나눠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약간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클레이티 법안이 이제 분명한 건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긍정적인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ETF, 현물 ETF가 이제 통과가 될 때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통과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한 달가량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장 흐름을 무조건 클레이티 법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을 할 거야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면 이제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강화, 제도권 자금 유입의 기대는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쵸. 하지만 부정적 요소 눈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서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간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잡음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일단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최종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라든지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거냐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 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지만 또 이 분위기가 언제 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 흐름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적인 부담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네, 규제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클레이티 법안이 된다고 무조건 시장이 폭발적 상승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한 번에 기대감을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클레이티 법안의 수정안이라든지 또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변곡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든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 시장에도 항상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무언가의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멀스멀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무언가의 수정안이 공개가 되고 이러다가 진짜 통과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시장 당연히 선반영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이 먼저 나타난다면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직후부터는 조금 더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또 이벤트 소멸이라는 세론이 작용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이 되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도대체가 못 잡겠더라라는 생각 드시면요.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타이밍 다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전문가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부터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의 차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옆으로 누울 수도 있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당장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실까요? 네, 저 정중명 전문가 저는 이번 주 비트코인은 상승 시나리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상승 시나리오는 이제 차트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종가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클레이티 법안의 이제 기대감까지는 이번 주는 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상승이 간다면 이번 주 어디까지 갈지 차트적으로 한번 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에 뭐 며칠 전에 또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 지지선인 62K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CPI 하회라는 이 호재를 등에 입어서 지금 65K 돌파까지 한 번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65K에서 지금 현재 저항구에서 한번 소폭 저항을 받고 눌림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 종가가 64.5K 이상에서 일봉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단 이 종가 마감 이 흐름 자체는 저는 66K에서 67K까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좀 눌림의 쪽에서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 소폭 눌림이 있을지라도 저는
저는 한 번 더 65K 이상의 돌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이 70K, 71K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번 주 주봉 마감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단계적인 흐름은 상승이 우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번 주는 조금 괜찮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밤에 PPI도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혹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조금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PPI도 중요한 발표긴 해요. PPI도 중요한 발표긴 생산성 물가지수지 않습니까? 네. PPI도 중요한 발표긴 한데 저는 PPI마저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오늘 밤은 66K 도전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PPI는 CPI보다는 조금 덜 약간 그쵸. 이게 변동성을 유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지표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PPI가 그냥 뭐 예측치 뭐 이제 보합권으로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5K 저항에서 64K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엔 지금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 리테스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63K 그 위에서만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66 그리고 67K까지도 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밑에 단에서 조금 더 기회를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밤 사이에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죠.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상승폭이 훨씬 컸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하루만 이더리움 5% 이상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동안 조용했던 이더리움이 조금 팔짝팔짝 뛰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밤에 이더리움의 저항 구간이었던 1890에서 1940 요 저항 구간에 지금 직면을 하고 지금 조금 눌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크게 눌림이 없이 이더리움은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중기적인 강한 저항 구간에 직면을 했어요. 이제 이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저는 좀 관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대 1,700달러까지는 열어두되 그렇다고 1,700 위에서만 계속 행보해주는 모습을 한다면 1890에서 1940 이 중요한 중기 저항 구간을 저는 돌파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라인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을 조금 내다본다라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주의해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이란 거는 저는 상승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오늘 이번 주는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이 꼭 저희 예측대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하되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언제든지 열어두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비트코인을 시나리오 봤을 때 어디를 지지해 주냐가 첫 번째가 63K. 64K 위에서만 행보를 한다면 저는 66, 67K까지는 돌파를 무조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1890에서 1940 이 라인이 좀 강한 중기적인 저항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그리고 만약 돌파에 실패해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로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1,700달러 선만 지켜준다면 이거는 뭐 건강한 조정 구간이고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중요 지지 구간은 63K 그리고 63K가 이탈된다 62K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중요 저항 구간은 65K지만 65K 저항 구간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65K는 언제든지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고 65K를 어떻게 지지하느냐가 먼저 이번 주의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비트코인이 제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더리움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중요한 라인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죠. 정말 최대로 열어놓고 본다면 62K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위에서의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라인들을 여러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 위에서 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지선을 위협하러 가는 건지 그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 알트단에서는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어디가 유망하다고 보실지 지금부터 힌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사실 뭐 섹터로 얘기한다면 전문가님이 예전부터 밀고 있었던 네.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또 RWA의 시대가 올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RWA 계속적으로 뭐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RWA 온도 파이낸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을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클레이트 법안에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 많이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저는 뭐 리플도 물론 좋고 물론 수혜를 받을 코인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 해는 RWA가 이끄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500원대 이하로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분위기도 좋은 상황에서 저는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지금 온도 파이낸스를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RWA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적으로 기관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코인입니다. 맞아요. 섹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WA 섹터는 저는 이번 하반기에 정말 이끌어갈 이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라 생각을 하고 AI처럼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RWA 섹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는 온도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네. 다른 코인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폴리메쉬 이런 것들 이제 센트리퓨즈 이렇게 최근에 RWA 섹터가 온도 파이낸스가 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같이 뒤따라갔던 애들이고요. 실제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진 코인이지만 가격이 그만큼 반영은 되지 맞아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을 잡아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6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400원 우리가 깨져야지 말아야 될 구간은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400원 중반 후반을 왔다 갔다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500원 안에서 무조건 온도는 매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정말 RWA 섹터가 저는 하반기에 한번 뜰 거라 봅니다. 중요한 발표와 중요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500원 안에서는 정말 땡큐다 하고 저는 조금 매집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시장 안에서 알트단에서는 특히나 아직까지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온도는 조금 다르다. 계속해서 조금 매집을 해 가봐도 괜찮을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온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같이 한번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시죠. 결국에는 RWA의 대표 주자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갈 확률이 높다는 걸까요? 이 RWA 섹터 자체가 실제로 스토리가 있는 섹터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알트 같은 경우는 뒤에도 다룰 내용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쵸. 맞아요. 하지만 이 RWA 섹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체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많은 매집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온도가 조금 핫했던 이유가 뭐냐면 블랙록에서 대표적인 블랙록의 코인을 부를 만큼 예전에 블랙록과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료는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언제든지 이 재료 이런 재료는 언제든지 이 RWA 섹터가 다시 한번 각광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저는 온도가 대장격으로 먼저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온도 파이낸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이 RWA 섹터의 강세의 핵심은 저는 온도가 대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물리 우리가 어떤 섹터를 잡더라도 대장주를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RWA는 온도가 될 거다. AI 대표적인 또 강한 대장주가 있듯이 저는 RWA는 그래도 불멸의 왕, RWA 왕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요즘에는 AI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 하반기에는 RWA가 다시 한번 각광받을 거다. 전문가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RWA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신뢰만 가지고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걸 들어볼 수 있었죠. RWA는 실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슈만 들어보더라도 이 토크나 자산 시장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 이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해지고 있는지 관심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실체가 있는 섹터의 대표 주자인 만큼 온도 파이낸스 여러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으로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세가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다가 약간은 숨 고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그 매집 전략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500원 아래에는 정말 땡큐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온도 파이낸스가 당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 파이낸스 이런 것들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은 좀 중기적인 포트로 조금 이제 매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 410원에서 440원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중요한 수요 구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원 아래 400원대에서는 계속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DCA 분할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면 좀 급등하는 코인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코인, 실제로 수요가 있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이런 안정적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단기적으로 오르길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저는 좀 포트로 가져간다면 충분하게 효자 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정말 저는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내가 큰 금액을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적으로 사서 가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500원 밑이면은 정말 땡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도 410원에서 440원 정도 그 구간 안에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코인 시장 안에서 무슨 안정적인 흐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에 많이 흡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도 섹터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을 세워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RWA 그중에서도 온도 파이낸스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서 같이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알트단에서의 더 디테일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유망 섹터 또 그 안에서의 대표 주자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범 답안도 필요하지만 오답 노트도 필요한 법이죠. 어떤 코인들이 유망한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다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짚어준다고 하시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많은 코인들이 소위 말해서 숙청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럼 어떤 코인들을 조금 조심해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들고 왔던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많은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요. 또 많은 또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사이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있거나 지금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존버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다음 사이클에는 제 본전까지 제 알트가 올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우리가 내 본전까지 오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아남는 코인, 그리고 사라질 코인. 지금부터 지금 살펴보시고 내 계좌에 오랫동안 가지는 코인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판단은 절대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살아갈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사라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왜 지금 생존을 봐야 하나? 자, 코인들의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하락장이 오면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95%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솔라나도 예전에 고점 대비 77%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상장을 하듯이 또 많은 코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많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RW 섹터 온도 파인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실질적으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온도 파이낸스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내가 과거에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갔든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갔든 이런 여러 가지 로우캡들, 특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빠진 코인들을 보시면 조금 이제 로우 캡들이 많을 겁니다. 흔히 말하면 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알트 코인 중에도 좀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코인들이, 이 알트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많은 코인들이 옥석가리가 저는 갈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지금 단계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법안들이 되고 이제 규제의 명확성이 생긴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정말 이름뿐이 허울뿐이 그런 코인들은 저는 많이 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알트 코인들이 많이 사라질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보시면 거래량이 고갈이 되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아예 죽어버리고 거의 호가창이 텅텅 비었다. 관심과 유동성이 죽었다는 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크게 된 분들은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알트 코인들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든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든, 실질적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도, 매매를 하실 때에도 이제는 앞으로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코인이 괜찮은 건지를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민코인과 그리고 많은 유령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서 뭐 언락적인 부분 이런 것들 막 하셔서 정말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무조건 이게 수익이 나는 코인이라는 걸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이 코인이 안정적인 건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제대로 매출을 하고 있는 건지 적자인 건지 살펴봐야 되듯이, 코인도 우리가 물론 주식처럼 바로바로 눈에 살펴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코인들 옥석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남는 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앞으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정말 이 크립토 시장이 이제 점점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잘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건강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건지, 이 규제에 대해서도 정말 투명하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쪽이든지 SEC에서 이 코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의 명확성이 정말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정말 실질적인 필요 없는 유령적인 코인들은 많이 저는 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장되는 코인들은 예전 과거 5년, 6년 전과 비교한다면 2배 이상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 제외하고 다른 이런 알트 코인들 투자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생존의 이 5가지 법칙에 유용되는 건지를 꼭 살펴보고 내가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 코인 작아진다 체크리스트인데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5년, 6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커서 그냥 보지도 않고 존버하고 계신다. 한 번쯤은 내 계좌를 열어서 어떤 코인이 물려 있는 건든지 확인하면서 이 위험 신호, 생존 신호 꼭 살펴가지고 정말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정말로 휴지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코인들 무조건 존버가 답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물려서 마이너스가 크시다 보면 이미 존버하거나 아예 없는 셈 치고 그냥 닫아두시는 계신 분인데 정말 내 돈 얼마라도 건져내고 싶다면 정말로 이 물려있다고 그냥 존버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 신호, 위험 신호와 생존 신호 이 코인들이 실제로 어디 섹터에 있는 건지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 저희가 진단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 어떤 코인이 포진되어 있는 건지 정말로 수가 10가지, 20가지 넘어간다면 그거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하셔가지고 정말 내 계좌를 안전하게 좀 바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들고 갈 코인에 대해서 실제 매출 유틸리티가 있다. 그리고 개발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다. 그리고 제도권 편입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에서 정말 유명한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파이낸스 RW 섹터, 실무 자산 토크나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AI 섹터, 그리고 디파이 섹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등등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AI 섹터라고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말만 AI지 정말로 실제로 매출 개발을 하고 있거나 프로토콜에 이제 커뮤니티가 살아있지 않은 코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민코인입니다. 민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이제 도지라든지 시바이누를 제외하고 정말 유명한 민코인을 제외하고는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한 민코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규모 얼라코인들 지금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 코인을 사면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상한 재료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팀적으로 물량을 푼다는 이런 코인들을 사셔갖고 정말 사기당하신 분들 많으신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50% 오를 코인을 미리 알고 있다면 남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는 100% 사기라 생각하시고 그런 코인들, 언락되는 코인을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대부분은 좀 비상장 코인을 사서 예전에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앞으로는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제대로 된 명확성 있는 코인들의 투자,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면 내가 정보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거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 종목에 대한 진단 체크리스트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장은 옥석에 갈리는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상승장, 다음 반감기까지 이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 상승장이 가기 전까지 많은 변곡이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우리가 호재를 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다음 반감기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옥석이 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잘못된 코인들을 들고 있다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시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그런 내 계좌를 만들어 두셔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는 거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아닌 코인들은 과감히 잘라낼 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로 내가 장기적으로 존버를 하더라도 앞으로 유명한 그런 섹터들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명확성이 있고 실체가 있는 그런 코인들만 좀 들고 가시길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앞으로 살아남는 코인 그리고 사라질 코인, 실질적으로 많은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듣도 보도 하지 못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덥석덥석 수익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익보다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코인을 사면 수익 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덥석석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저는 투자라는 거는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지도 못한데 그냥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우리가 주식보다 더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꼭 배워가시고 내가 정말 배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서 스스로 좀 터득해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 정말 깨끗해지는 코인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 계좌 코인으로 뭐 돈을 크게 벌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건강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건지, 반대로 사라질 코인으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1순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RWA에 계속해서 무게를 두고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거래소를 켜서 쭉 밑으로 내려봤을 때 와, 이런 코인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코인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부터 일단 조금 멀리해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코인이 있다면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언가의 개발이 되고 있다든지 커뮤니티 상에서 무언가 활발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내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인 에서는 조금 안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관심 갖는 코인을 검색해 봤을 때 아무 정보도 찾아볼 수 없다. 관심 갖는 이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코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나만의 조금 전략들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규제가 조금 생겨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 없어질 코인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전략들 가져가 보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 해주고 있으시지만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 안에서 더 다양한 얘기들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님의 더욱더 디테일한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은 어떤 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시장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기회를 좀 놓친 게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카이토 히든코인, 제가 카이토 예전에도 히든코인을 많이 나가서 많이 들고 오시잖아요. 재미를 좀 봤던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카이토 코인을 제가 어제 저녁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목표가를 찍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미 하루 전에 제 방송 하루 전에 저희 히든코인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저희 정보방 계신 분들 미리 히든코인 받으셔서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챙겨가셨고 아쉽지만 이 카이토 뭐 충분히 지금 가격은 이미 뭐 추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카이토 가격이 저는 이 진입가를 980에서 1000원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카이토가 1000원 미만으로 조금 눌림이 나온다면 지금 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새로운 히든코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펌프펀 코인이고요. 펌프펀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카이토 후속작으로 제가 이 카이토와 펌프펀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 선택할까 하다가 제가 카이토를 선택했던 부분인데 이 펌프펀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에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카이토라는 종목 들고 펌프펀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핵심 지지 저항 구간 여기 제가 친절하게 다 남겨두었으니 지금 현재 제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체크하셔갖고 꼭 지금 현재 가격이 올랐다면 추격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 구간, 매수 전략 구간은 2.240원에서 2.360 구간이니까 여기서 꼭 지금은 변동성이 동반되는 시장이니까 분할 매수로 꼭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도 제가 친절하게 적어드렸고요. 손절가까지 이 종가 기준 한 번씩 물어보시면 계시더라고요. 2.1원이 찍으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하는데 제가 말한 종가 기준이란 거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해서 2.1원 밑으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면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라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기준 2.1원 일본이 마감을 했을 때 2.1원 이하로 마감을 하면 일단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이란 거는
전혀 하실 필요 없어서 손절은 다음 구간, 다음 기회 비용을 위한 그런 우리만의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손절 구간, 그리고 목표가가,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분할 매수까지 제가 친절하게 다 남겨뒀으니까 제 방송 보신 분들 일단 저 전문가 히든코인 한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방송 보시고 또 소액이라도 조금 트레이딩 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제 정보방에서 계속적으로 브리핑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반등하는 만큼 서로 좀 좋은 전략 갖춰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펌프펌 만나봤습니다. 사실 카이토가 조금 아쉽게 됐죠. 그런데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이전에 미리 히든코인이 어떤 건지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펌프펌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히든코인을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